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상담 실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멘탈 전문위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저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강사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한 2시간 정도 마음에 대해서, 또 마음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미국에 가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때로 내 마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살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정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오셨죠. 또 여기 우리 3기 학생분의 또 부모님도 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조금 기쁜 마음이 있어요. 이유는 저 역시도 이제 프로 선수들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 인생을 배우고 두루 삶을 배우고 두루 다른 공부들도 많이 경험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냥 운동 안에서 그 안에서만 뭔가를 고민하고 그 시간을 다 투자해야만 훌륭한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관심을 갖는 건 뭔가 조금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어떤 남들이 잘 가지 않았던 어떤 진로들을 고민해보고 결정해보고 또 그걸 기꺼이 이런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더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걸어준 이 길 덕분에 아마 여러분들의 동생, 후배들은 이런 길도 있겠구나, 내가 운동을 하면서 더 다양한 삶을 꿈꿔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삶을 아마 살아가는 것일 텐데, 그냥 여러분의 삶 덕분에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뜻깊은 자리에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부디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몇 단어 정도는 좀 살아 숨쉬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좀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 마스크를 쓰고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래 제 얼굴 잘 안 올리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지 하니까요. 근데 이제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가장 상태가 좋았던 때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다른 자리에서 좋은 기회로 또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제 얘기는 아마 중간중간 좀 할 거라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저 역시도 화학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얘기하면 저는 과학고를 갔었어요. 그래서 과학고를 갔다가 화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심리학이랑 교육학 이런 공부들로 전향을 해서 일을 하다가,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들을 통해서 또 운동선수들을 만날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게 벌써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무슨 일들을 하면 살아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 별로 떠오르는 얘기들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그런 시간들은 더 많은 기회와 또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제 얘기는 뒤에서 중간중간 좀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새해 인사부터 좀 할까요? 여러분 서로 좀 자주 보나요? 2기, 3기 이렇게 계시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인사도 좀 했어요?
문자로? 카톡으로? 뭐 이런 거 했나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새해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눈 맞춤 한번 합시다. 그래. 강연을 이제 의뢰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지나왔을까. 때로는 화도 좀 났을 거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자책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막막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뭐 친구들하고 막 화가 나서 어찌 할 줄 모르는 마음들을 막 며칠을 고민하고 앓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러던 중에 아마 누군가는 부모님의 소개로, 또 누군가는 내가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로 아마 이 길을 한 걸음씩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라면 내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들이 내가 잘 해나가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이런 부분들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를 두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두루두루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많은 분들,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많은 연령대 분들을 만나고, 또 그 중에는 선수들도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 딱 세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 가지 문장인 것 같아요. 모두의 고민이 다 이 세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머리. 머리. 벌써 이렇게 정답을 확 말해주면은, 그죠?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마음 이러면 왠지 여기쯤, 그죠? 심장. 이 마음 근처, 심장 근처 어딘가에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느낌의 어떤 것들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AI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이 마음 또한 뇌의 작용이구나.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해석하느냐가 결국은 내 마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이거 보셨어요? 좀 됐는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사람? 훌륭해. 네 분이나 계시는구나.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과정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의 힘으로써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스포츠 심리라고 하는 분야가 야구 분야에서 시작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 주로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70년. 70년 좋아요. 조금 더 써봐요. 80년. 조금 더. 응? 100년? 100년. 지금으로 치면 100년. 그쵸. 1930년대쯤? 1930년. 누구 때문에 스포츠 심리가 생겨났냐면,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뻥뻥 쳐댈 때 도대체 저 선수는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잘 치냐, 성적이 잘 나오냐, 뭐냐. 그래서 스포츠 심리가 시작된 게 1930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몇 년이죠? 2021년, 그죠?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이런 스포츠 심리, 뭐 스포츠 멘탈, 코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세 분이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독일 분, 이분 두 분은 미국 분이신데,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이분은 한스 디터라고 하는 이분은 독일의 국가대표팀들을 주로 맡아서 스포츠 심리, 멘탈 코칭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셨고요. 이분이 축구팀을 맡으면서 2004년에 이제 월드컵에서 독일 팀이 예선 탈락했었거든요. 그 다음 해 월드컵에서 이제 16강 진출을 하고 그 전 월드컵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었죠. 그런 분이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에이지 랩이에요. 이게 뭐냐면 MIT에 인간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라는 걸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유소년부터 출발을 해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프로 선수가 되고, 또 뭐 부상도 겪고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생각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 과정들을 연구해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선수가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선수에서 다른 진로를 고민하거나 이런 모든 선수들의 고민들을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 아우러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진행을 했어요.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운동을 하는 그냥 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의 인생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심들을 실제 이런 많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명한 구단들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 순간 같은 순간에 대한 기사일까요? 조 매든 감독이라고 아시죠? 시카고 컵스의 이제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신데, 이분이 시카고 컵스에 오시기 전에 탐파베이의 감독으로 계셨었어요. 근데 탐파베이가 어떤 팀이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성적은 너무 안 좋았고 팀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고, 벤치 클리어링도 너무 많았고 뭐 이랬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독으로 딱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딱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팀에 가서 감독을 한다,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으세요? 열심히 체력 훈련 시키고 막 이렇게 빡세게 그죠? 아무 생각 안 들게 딴 생각 안 들게 더 강도 높은 훈련들을 시키고. 근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조 매든 감독이 미국 프로야구의 만년 꼴찌였던 탐파베이 레이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타격 훈련도 수비 훈련도 아니었다. 바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가동이었다. 선수들이 문학, 철학, 역사에 대해서 토론했다.
선수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규범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부임한 뒤 태파브레이는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야구라고 하는 건 몸만 잘 써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규칙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규칙의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상황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치 있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들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 어떤 면에서는 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진짜 잘 맞는데 잡히고, 그죠? 방향 괜찮았는데 뭐 툭 떨어지고, 가다가 더 날아갈 수 있는 건데 툭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서 이미 많이 경험을 했었을 그런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야구를 조금 더 길게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야구를 통해서 다른 전공이나 다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더 세련되고 더 수준 높은 생각들을 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나의 계획으로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 컵스로 부임을 한 뒤에는 또 이런 일들을 막 벌이셨어요. 이게 뭐냐면 90피트예요. 1루까지의 거리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뭐 파울이 됐든 땅볼이 됐든 누가 봐도 아웃이 되는 볼이든 뭐든 간에 일단 타격 이후에는 1루까지 전력 질주로 달려간다. 그렇지 않은 선수는 벌금이 있어요. 그 벌금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이걸 이제 지나갈 때마다 모든 선수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다 이 베이스를 다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이 부분을 인식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벽에도 붙여놓고 바닥에도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찍으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 우리 스스로 지켰으면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장이 아니라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훌륭하죠. 훌륭해요. 정말 훌륭한 일을 여러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팀들은 또 어떤 분위기일지 아마 또 그 각 학교에 또 각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각 학교에는 이제 카운셀러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운동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진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많은 서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적극 찾아다니고 적극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혼자 정리하기 어려울 때 그런 도움들을 또 열심히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또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수들의 심리적인 성장, 관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제가 2013년에 SK 슈거글라이더즈라고 하는 여자 핸드볼 팀이 창립되면서 거기 선수들, 그다음에 지도자분들에 대한 1:1 코칭,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제가 그냥 이 SK 이노베이션에 근무할 때 인력이 없으니 네가 좀 해다오. 뭐 이렇게 돼가지고 2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쯤 지나온 시간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슈거글라이더즈의 멘탈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의 끝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뭔가 멘탈을 관리하고 멘탈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입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물어보면 예전에는 아니요 이런 거 처음 하는데요 이랬는데 요즘 신입 선수들을 만나봐 네 뭐 학교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뭐 잠깐 강의 같은 거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냥 고민이 많아서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요즘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인식도 많아지고 마음 관리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제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 이런 카더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좀 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 관리가 중요하고 마음 관리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왔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정작 운동을 하면서 행복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물론 야구를 참 좋아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야구가 잘 안 됐을 때 참 내 인생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크로스 베이스볼에서 정리해 주신 자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고3 야구 특기생들의 경우에 야구 선수로서 야구를 하던 그 필드를 떠나게 될 확률이 거의 90%가 넘죠. 그죠? 그리고 한 4년쯤 후에 프로 야구 선수로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을 확률은 거의 한 4%, 5% 정도? 지금 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참 아주 가파른 피라미드의 형태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그리고 물론 프로에는 대학을 갔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제가 만났던 선수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일단 프로에 지명돼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근데 2군, 육성군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방출이 될 위험에 있거나 실제 방출이 된 선수들, 그리고 대학에 갔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프로에 지명돼서 온 선수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글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실제 만났던 선수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니까, 해외 활동, 그러니까 프로에 가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선수들도 있죠. 해외 활동 후에 국내 리그로 돌아온 선수, 다른 팀에서 이적해 온 선수, 다른 팀으로 이적을 가게 된 선수, 반복된 부상으로 긴 재활 중인 선수, 입단하자마자 부상을 해서 신입인데 계속 재활만 하고 있는 선수, 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 후에 운동 관련 전공을 해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선수 생활 후에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 선수 은퇴 후에 전력분석원으로 커리어를 가지시게 된 분, 선수 은퇴 후에 재활치료사에 공부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왔어요.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의 강연을 준비하면서 보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분들이죠. 그죠? 야구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마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는 즈음에 뭔가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뭐 프로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는데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꼈을 좀 어떤 장벽과 마음의 짐들. 그런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와 다른 그들은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 그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프로를 가거나 대학을 가서 야구를 지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장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느끼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아직은 현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제가 만났던 많은 선수들은 2군에서 1군 언제 올라갈까? 아니요. 더 먼저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진짜 잘했어요. 우리 지역 다 씹어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내가 4할을 치던 4할, 5할까지도 치던 어떤 선수인데 프로에 오자마자 1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실력이 갑자기 줄었을까요? 그 선수가 막 갑자기 운동하는 걸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이 엄청난 경쟁의 압박을 느끼면서 이 수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이 라인업을 언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잡았을 때 반드시 잘해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들을 느끼면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내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다쳤어요.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1군에도 잠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난 지금 계속 그냥 맨날 물리치료 받고 재활실 다니고 내 이름도 잊혀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자 선수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전까지 잘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 성적이 안 좋아요. 혹은 군대를 가서 몸을 정말 잘 만들어 왔는데 제대하자마자 몸이 또 다시 망가졌어요. 뭐 이런 엄청난 그 파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그거에서 미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은 방출이 되거나 또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야구를 통해서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크로스 베이스볼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는 요 4년 뒤까지 있거든요. 근데요,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이 5년 뒤, 10년 뒤에 출발 지점은 다르지만 다 각자 다른 길들을 걷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야구 분야 안에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른 일들과 또 여러분이 좋아했던 이 야구 분야의 어떤 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하면서 야구를 한 번 더 또 조금 더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보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도. 5년 뒤, 10년 뒤는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출발 지점은 다르고 가는 길이 지금 조금 달라져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견디고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딘가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봤으면 싶고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듣고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을 해서 근데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 갈 때 운동 관련 전공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전공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그 결정을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4년들 대학으로 편입을 하셔서 그죠? 또 역시 운동 관련 전공을 하시거나 새로운 전공을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많은 게임을 뛰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글쎄요 또 미국 프로야구에 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을 여러분이 간다면 5년 뒤, 10년 뒤 제가 이거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쓰다가 여러분의 나이가 계속 가더라고요. 5년 뒤, 10년 뒤, 한 20년 뒤도 40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60 넘어서 70까지도 일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25년 뒤, 30년 뒤, 35년 뒤, 40년 뒤예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인생에서 되게 이제 막 걸음을 걸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볼까를 출발하는 중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만났던 선수들이 했던 얘기예요. 만나면서 그러네요. 진짜 어려운 길이네요. 선생님, 제가 하고 있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시구하러 온 사람들이 공을 땅바닥에 그렇게 패대기를 치죠? 그죠? 열심히 연습하고 나왔는데도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선수가 막 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들은 마운드에 올라오면 이 엄청난 중압감에 벌벌벌벌 떨면서 공도 하나 제대로 못 던질 거면서 뭘 그렇게 키보드로 막 욕을 해대고 그렇게 악플을 남기느냐. 우리 진짜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용기를 가지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네요.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하니까 어려운 거고 어렵지만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씩씩하게 나가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좌절과 실망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네요, 선생님. 그쵸? 어떻게,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날은 막 잘 외워져, 막. 한 번 봤는데 막 눈에 막 들어와. 근데 어떤 단어는 계속 봐도 계속 뭔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구로 치면 언제나 잘 던지나요? 언제나 잘 치나요? 어떤 날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힘들고 안 좋은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실 그 좌절과 그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냥 그게 그냥 내 삶의 일부구나. 어떤 날은 좌절을 하고 어떤 날은 실망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그런 날인 거고 그럼 그 다음 날은 좀 덜 좌절하고 실망하게 오늘을 또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선수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 진짜 야구 좋아해요. 저한테는 야구 정말 중요해요. 지키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야구하면 행복하기만 하니까 난 야구를 지키겠어요가 아니고 어렵고 실망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는 야구가 좋아요. 야구를 잘하고 싶어요. 야구를 잘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이런 얘기를 했던 선수도 있었어요. 자기는 대학 생활을 못 해본 게 지금도 매일매일 아쉽대요. 막 파릇파릇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 20대 초반에 넓은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곳들을 구경하러 다니고 많은 재밌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았다면 그냥 운동만 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집에 갔다가 운동하러 갔다가 집에 갔다가 경기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원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호텔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런 삶을 쳇바퀴 돌듯 살았던 이 삶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간다면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선수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어떤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은 여러분이 분명 가치 있고 멋있는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이 얘기를 했던 선수가 너무 기억이 나요.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요리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요리 학원을 다니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좀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러진 못했는데 저는 언젠가 요리를 꼭 배울 거예요. 저는 작곡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좀 절대 은강인이거든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여기 혹시 있나요? 이렇게 예술적 재능을 좀 갖고 계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라이온즈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약간 작가, 그 백작가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비시즌에 많은 오지 여행들을 다니면서 자연과 뭐 풍경과 이런 사진들을 이제 찍어왔던, 그래서 그 사진들을 엮어서 홈 구장에서 뭐 이렇게 소규모의 전시회 같은 걸 열기도 하고, 선수들도 그 운동을 하는 삶 밖에서 그거 외에 내가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들으면서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다만 내가 출발하는 이 지점이 좀 다를 뿐.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보면 우리는 분명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멋지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들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워크시트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막 여기다 뭐 또 좀 써보고 뭐 이런 걸 조금 지금부터는 해볼 건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뭐 궁금한 거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뭐 혹은 뭐 소감 이런 것도 좋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세요? 뭐 혹시 부모님 중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제가 중간에 질문 한번 받고. 네네, 좋아요. 훌륭하다, 훌륭해. 그 상담 치료를 하면 이게 보통 우울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우울해지고 이런 거는 저에 대해서 오케이. 이 질문 참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힘든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기는 해요. 그쵸? 제가 운동선수를 만난다고 하면 운동이 안 돼요. 이래서 저를 만나러 오지. 막 선생님 요즘 막 저 컨디션 완전 제일 좋고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만나러 오는 선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때면 저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제 이게 전문가로서 갖춰야 되는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우울하다고 와요. 그쵸? 오늘 우리 그것 좀 할 건데. 여러분은 우울이라는 마음으로 오는데, 저는 그 우울을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로 바꾸어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울해지냐면, 특히 우울을 많이 겪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되게 뜨겁게 불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을 많이 겪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고집을 좀 부리더라도 내가 꼭 뭔가 해내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자꾸 뭔가에 막혔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아니야.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 혹은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제도라든지 뭐 지도자의 어떤 지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이 들끓는 에너지가 무언가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되게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화를 내서 막 뒤집어 엎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두 번째 반응은 내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에너지를
꼭 끼어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울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여러분이 화가 나서 오든 슬퍼서 오든 우울해서 오든 불안해서 오든 힘든 이야기를 들고 올 때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구나,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이 에너지에 어떻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뿅아리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힘든 얘기 들으면 저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얘기를 가지고 와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으니 이렇게 살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생겼죠. 네. 그리고 그거는 저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술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오늘 조금 연습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고마워요. 그래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좋아요. 이렇게 훌륭하다. 제가 ADHD여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냥 행복했던 기억이었는데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그거 치료였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좋은 기억으로 남겨둬야 될지 아니면은 나쁜 기억으로 남겨둬야 될지 궁금해요. 그랬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본인의 또 솔직한 이야기들을 또 들려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맙고. 그러게요. 나는 참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건 치료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 기억을 그냥 좋았던 걸로 그냥 간직해야 되나? 아니면 치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대답은 지금 이 질문에는 좋은 기억은 좋은 건데 치료는 덜 좋은 것 같은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치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고치는 거고, 그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치료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치료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치료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치료는 우리의 성장이라는 커다란 이 그릇 안에 작은 하나로서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치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 힘든 일들을 덜 힘들고 그 힘들었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고 그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되게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노력해보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그건 좋은 기억이기도 하고 치료의 기억이라기보다는 내가 성장한 기억이에요. 내가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 좋았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더 단단해지게 성장한 기억인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료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니까. 선생님이 과학고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원이 60명이었어요. 선생님이 받았던 가장 큰 숫자가 58이었어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부모님 볼 낯도 없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게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고 뭐 심리상담 이런 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뭘 했냐면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때 썼던 일기장이 그러니까 이만한 노트 3권이에요. 근데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걸 통해서 저를 치료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야. 근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난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어떤 날은 막 진짜 나에 대해서 욕을 엄청 써놨다가, 막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써놨다가, 막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그것도 힘든 기억이지만 사실 저에겐 치료의 경험이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저희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서 연애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또 이랬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삼수의 끝에 이제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다. 딱 여러분 나이잖아요. 그죠? 요때. 뭐 전화 다 끊고, 막 전화 와도 안 받고, 막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시절들을,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 가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 예, 그 억눌려 있던 나의 분노와 막 이런 걸 술을 엄청 먹고, 예, 막 방황하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 시간들이 많구나, 막 이런 생각들에 휩싸여가지고 되게 그냥 진짜 루저 같고 내 삶이 나아지긴 할까. 왜냐면 제가 이 교육학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게 제가 27살 때부터였어요. 이 공부를 시작한 게 27살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매일 술 먹었어요. 매일 술 먹고 방황하고 막 혼자 여행 가고 막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ADHD 얘기를 하고 좀 그 치료의 경험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기억해요. 어떻게? 난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냈어. 이렇게 극복했어. 난 이제 어려움들이 와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 그 기억은 나한테 참 좋은 기억이었어. 그게 나를 살려주었어. 나를 일으켜 주었어. 그걸 치료라고 한다면 치료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난 그 치료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답이 좀 됐을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또 자기 얘기 들려줘가지고 너무 고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쉬었다 할까요? 5분에 우리 잠깐 뭐 화장실도 가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잠깐 쉬겠습니다.